네, 남북 정상회담의 시기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오늘 이제 판문점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르면 이달 말에도 개최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답보 상태에 놓인 비핵화 협상 그리고 종전선언 논의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네, 한편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8월 금수 품목으로 지정한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우리나라에 반입돼 온 사실이 최근 관세청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아직까지 미국의 반응은 덤덤합니다만 제재 구멍이 확인된 만큼 외교적 파장이 일지 우려스럽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김열수 안보전략실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회담 양측의 이제 인원수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북측 인원이 한 명이 더 많아요. 네. 이게 어떤 걸 저희가 의미하는 거죠? 네, 그 통상 보면은 이제 숫자를 맞추죠. 네. 지금은 이제 보면 오늘까지 합하면 올해 들어서만 남북 고위급 회담이 4번째 열리거든요. 네. 1월 9일 날, 3월 29일 날, 뭐 또 6월 1일 날 이렇게 하면은 네. 4번째 열리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양쪽의 숫자가 이제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1월 9일 날 하고 또 6월 1일 날 한 것은 각각 5명이 했고요. 3월 29일 날 2차 남북 고위급 회담 할 때는 그때는 이제 4.27 소위 말해서 이제 1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만난 거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3명씩 왔어요. 그래서 인원은 뭐 3명을 정하든 5명을 정하든 그건 양측이 이제 하기 나름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4명이 참석을 하는데 북한은 이제 5명이 참석을 하잖아요. 네, 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제 좀 특별한 그런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보시다시피 명단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쪽은 주로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반면에 지금 북측은 뭐 철도, 도로 그러니까 조금 뭐 남북 경제협력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전문적인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데 이거는 의제에 대한 시각차 때문일까요?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네, 그럴 수도 있죠. 이번에 예. 이제 4번째 고위급 회담인데 이번 이제 4번째 고위급 회담의 핵심 내용은 이제 크게 보면 의제는 2가지로 나누거든요. 네. 하나는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 정도를 평가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3번째 이루어지게 될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 쪽 입장에서는 보면 통일부 장차관 그다음에 이제 뭐 난감표 제2차장이죠. 저기 안보실 그다음에 이제 총리실에 있는 분 이렇게 해서 4명이 가는데 북한은 보면 오히려 그냥 그 철도 담당하는 사람, 그다음에 도로 담당하는 사람, 네. 그다음에 이제 경제 담당하는 사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양측이 생각하고 있는 의제가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우리 한국 측에서는 이 3번째 열리게 될 남북 정상회담에 초점을 맞춰서 대표진을 꾸렸고요. 네. 북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경제 협력과 관련된 그 부분에 좀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좀 꾸려진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동상이몽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한데 그만큼 북한은 경제 협력에 대한 성과가 부진하다라고 이제 뭐 직간접적으로 이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었고 지금 보니까 또 정권 수립 70주년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죠. 어떻게 선전용으로 좀 비춰지게 될 경제적 성과 이런 것들을 좀 바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그쪽 분야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이제 9월 9일 날 65주년 북한으로 보면 정부 수립일 맞춰가지고 뭐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사실상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2016년도에 제5차 저기 5개년 경제발전 전략 계획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벌써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기간은 이제 한 1년 반 남짓 남아있는데 별로 그렇게 이룩한 게 없단 말이죠. 게다가 이제 올해 북한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제7기 제3차 노동자 전원회의를 열어가지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서 결정된 것이 바로 핵무력 완성 선언하는 거고 네. 핵경제 병진 노선 끝났으니까 새로운 전략 노선으로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매진할 때 대하여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전략 노선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은 별로 없단 말이죠. 오죽 답답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북한의 노동신문을 보면 매기 공장 뭐 가서 방문하고 네. 그다음 젓갈 공장 가서 방문하고 하는 네. 것만 나오거든요. 사실상은 이제 뭐 우리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가지고 남북한 간의 과거의 14선언에 그 좀 충실하게 이행을 하도록 하고
그쪽으로 좀 뭔가를 좀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이제 그게 진척이 잘 안 되니까 네. 이번에 아마 나와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고위급 회담 차원에서 얘기를 좀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북한은 지금 보게 되면 철도라든지 도로 현대화 논의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가장 고심하고 있는 뭐 종전 선언이라든지 아니면 비핵화 정상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논의될 가능성은 일단 열어둬야 되겠죠? 네, 지금은 이제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주로 이제 논의해야 될 내용이 뭐겠는가가 핵심이지 않겠어요? 네.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어떤 그 진전 속도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북한 비핵화 진전 속도가 없다 보니까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 진전도 안 되는 거고, 그게 또 안 되다 보니까 남북 관계도 지금 더 이상 속도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하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종전 선언을 이제 바라고 있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비핵화에 관한 어떤 시간표나 로드맵이나 어떤 뭐 비핵화에 대한 어떤 초기 조치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종전 선언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양쪽이 지금 거의 고착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하셔야 될 이제 역할이 더 커진 거죠. 어떻게 보면 촉진자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번 세 번째 정상회담의 핵심 내용이 아마 이 부분이지 않겠는가.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자연히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가 이제 이번에 논의가 될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비핵화에 관한 초기 조치의 문제나 시간표하고 또 종전선언하고 바꿀 것인가, 여기에 대한 조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거고, 최종적으로 결정은 뭐 남북 정상회담이 만날 때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죠. 북한 매체가 이런 식의 비판적인 논조를 내기도 했습니다. 남측이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휘둘린다. 그래서 판문점 선언 이행이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식의 논조는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분석해야겠습니까? 예, 뭐 북한의 선전 매체들은 뭐 당연히 그러리라고 뭐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안 그러는 것이 뭐 오히려 이상하다라고 봐야죠.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가지고 네. 남북 사이의 교류와 협력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도움을 받고 싶은데 사실상 그쪽으로는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국한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냐 지금 북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북한과 미국 사이에 북한 비핵화 문제도 전혀 진전이 안 됐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경제 협력을 해준다든지 지원을 해준다든지 하는 것은 이게 유엔 안전보장 이사의 결의안을 위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볼멘 소리를 하는 거지만 북한 스스로도 왜 우리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지 못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 스스로도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고 봐요. 네. 문제는 북한이 빨리 비핵화의 길로 나와가지고 초기 조치들을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북미 관계도 풀리고 남북 관계도 풀리게 됩니다. 네. 그럼 혹시 이 부분은 어떨까요? 최근에 그 관세청 그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산 석탄 반입 이게 고위급 회담에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서로 좀 이제 논의하기에는 좀 민감하잖아요. 불편도 하고 그러니까요. 민감도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왜 그거 앞으로도 이제 뭐 석탄 수입해라, 니들이 여태껏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느냐 이런 식으로 압박은 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쪽에서도 할 수 있는 얘기가, 대한민국은 유엔 회원국이고 당신도 유엔 회원국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지킨 결의안은 우리가 지켜나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이제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속도, 정도, 수준 여기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빨리빨리 이쪽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면 나머지 문제들은 쉽게 풀린다. 아마 그런 정도로 얘기하지 않겠는가 네. 봅니다. 사실 우리 측에서는 그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우려가 컸었는데 지금 미국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하기 전에 네. 나우터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뭐 이 한국은 우리의 동맹국이고 네네. 우리는 신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미국의 하원 이 소위원장 같은 분은 이거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해야 된다. 아무리 그러니까요. 동맹국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관세청에서 며칠 전에 다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조치할 거고 앞으로 들어오게 될 이제 이 불법
수입한 것과 관련된 선박들에 대한 조치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소상하게 발표를 했고 이 내용을 아마 우리는 미국 측하고 정보를 서로 교환을 하고 또 일정 부분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산하에 있는 대북제재위원회에 이걸 제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평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시 뒤에 발생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한국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는 노력을 좀 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죠. 네. 네. 자, 정상회담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상회담 시기가 언제냐? 네. 8월 말이냐? 9월 초냐? 뭐 네. 8월 말로 아예 뭐 유력하다 이렇게 낸 기사도 제가 봤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4.27 판문점 합의를 통해 가지고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남북 정상회담은 그 가을에 이 평양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8월도 가을이냐 이런 거는 너무 사실상 더워서요. 제가 볼 때는 뭐 논의의 그 문제는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좀 역순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과 이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겠는가? 만일 두 번째 정상회담이 있으면은 이것이 어디서 있겠는가? 네. 그러려고 하면 이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좀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 남북 정상회담을 언제 하는 게 좋겠는가 이렇게 이제 역순으로 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교착 상태에 제가 빠져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하고 네. 지금 종전선언 문제가 지금 빠져 있는 거잖아요. 이거 두 개를 서로 이제 트레이드 오버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대통령께서의 촉진자 역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 필요한 거죠. 그러려고 하면 이제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유엔 총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셋째 주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9월 9일이 북한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구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 수립일. 그러려고 하면은 지금 시간상으로 보면 8월 말 9월 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27일 날 판문점 회의를 하기 위해서 3월 29일 날 남북 고위급을 회담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이 벌써 13일이잖아요. 네. 사실상 지금 해서 이 8월 말이나 9월 초에 해도 굉장히 빠듯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사실 북미 간의 상황도 진전시킬 수 있을지 여부도 굉장히 초미의 네. 관심인데 지금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과 맞물려 가지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럼 네. 임박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지난해 방북했을 때는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왔단 말이죠. 예. 그렇죠. 5월 6일, 7일 날 방북하고 돌아갔을 때는 그 뒤에다가 대고 오히려 북한 외무성에서 정말 뭐 못할 비판성명을 소리를 냈죠. 못할 비행기 소리를. 뜨자마자. 예, 7월 6일, 7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말씀을 7월. 잘못 예.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뒤에 전혀 여기에 대해서 진전된 사항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걸 진전을 시켜야 되는데 서로가 이제 입장이 팽팽하게 이제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친서를 보냅니다. 그 이제 네. 유심히 보셨던 분들은 8월 4일 날 ARF 회의, 그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ARF 회의 때 성김 대사가 그 이용호 북한 외무상한테 뭐 봉투 하나 주잖아요. 네. 그 봉투가 바로 친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고 그 친서 내용의 핵심이 바로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세 번째 방북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곧 방북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요. 방북의 시기가 좀 이제 애매합니다. 네. 일단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9월 셋째 주 화요일 날 유엔 총회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때에 이제 혹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언제쯤 가게 될 건가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9월 9일 이후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뭐 18일이 이번 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주의 화요일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북한이 8월 11일부터 9월 5일까지 지금 일체의 외국 관광객들을 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시진핑 주석의 방북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것이 구구절 행사하고도 같이 또 연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방북의 문제는 굉장히 이렇게 남북의 문제,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의 참여 문제, 그다음에 유엔에 뭐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이 문제가 같이 연동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변수들을 더해 본다면 네. 일단은 남북 정상회담 3차 정상회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여기 논의될 비핵화 종전선언 뭐 이런 변수들 거기다 김 위원장의 9월 뭐 유엔 총회 참가 가능성까지도 뭐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올 하반기가 또 복잡한 변수들이 맞물려서 돌아가지 않을까. 남북 한반도 정세 있어. 네, 그래서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이 김정은 위원장이 만일에 이제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3차 소위 말하는 이제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하게 되면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거고 죄송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남북 미중 사자에 의한 죄송합니다. 저기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시진핑 주주도 이제 참석할 수 있으니까 네. 우리 대통령도 가시고 사자에 의한 종전선언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이게 뭔가가 잘 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견해 볼 수 있는 거죠. 안 가는 것이 문제죠. 가게 되면은 좋은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반기가 어떤 화려한 어떤 그 이벤트 연속이었다면 하반기가 과실을 딸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여러 가지 내관들이 숨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북한은 이 비핵화 시간표나 로드맵 이와 관련된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 거고 미국은 이제 종전선언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종전선언의 내용 이런 것은 좀 뭐 수준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된다는 것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또 북미 관계 진전을 위해서 또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서 좋은 출발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김열수 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